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김태원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파트너님과 오늘 시장 또 돈 되는 섹터를 찾아볼 텐데요. 오늘은 뭐 하락이 멈추고 있습니다. 시장이 뭐 1, 2% 빠지는 건 이제 뭐 가볍게 느껴질 정도로 시장이 변동이 너무 큰데, 자, 오늘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 바뀌고 있거든요. 이럴 때 어떤 섹터를 봐야 할지 일단은 첫 번째 김태원 파트너의 선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뭐 그림에 맛있는 라면들이 종류별로 쫙 나왔습니다. 라면 관련주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주셨네요. 음식료 안에서도 특별히 라면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 라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전에 저희 젊었을 때만 해도 일본의 라멘이라고 해서 일본 네네. 브랜드들이 전 세계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도 여름 휴가 때 뭐 해외 관광지 가면 뭐 가까운 동남아나 가보셔도 아시겠지만 한국의 신라면이나 농심의 진라면 같은 게 요즘 최근 들어서 많이 나가는 거고요. 신라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맞아요. 제가 샌프란시스코 공부할 때 그 차이나타운에서 한국 거를 카피해서 만든 그 이름이 신랄라 라면이라고 중국 사람들이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정도로 한국 그 라면들을 카피해서 판매할 만큼 한국 라면들의 인지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라면 수출 자체가 작년에 수출에 100억 달러 넘어가고 하면서 숫자로도 보여주고 있죠. 그런 면에서 라면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라멘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라면이 그냥 외국인들이 입에 붙는 말이 될 정도로 친숙해졌고 입맛에 맞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번 입맛에 길들여지면 잘 바뀌지가 않죠. 그런 면에서 올해 작년부터 해서 이 한국 라면이 본격적으로 해외 수출이 되고 우리나라 라면 3사가 해외에서의 매출을 올리기 위한 드라이버를 걸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도 굉장히 많이 좋아질 겁니다. 상반기에 이미 그 숫자로 확인을 시켰고 하반기에는 더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더 늦기 전에 라면 3사를 내 포트에 담아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라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 음식료 K푸드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그 안에서 뭐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하게 사고 먹을 수 있고 또 많이 판매할 수 있는 이 품목으로 라면을 주목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인기도 많고요. 자, 그러면 라면 관련 주들을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볼게요.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라면 하면 국내에서 부동의 1위는 농심입니다. 농심, 네. 농심의 신라면이 새우깡과 함께 우리나라 라면과 스낵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농심이 업계 3위를 했던 삼양식품이 이 볶음면을 갖고 불닭볶음면을 갖고 세계 네. 시장에서 엄청난 수출을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농심도 이제 각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에서 팔아야 된다. 그런 면에서 국내에 이 전문 수출 공단의 그 공장을 마련하고 해외 수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단순히 해외 판매 법인을 만들어서 뭐 판매 홍보를 한 거나 이렇게 비용을 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수출용으로 아예 만들어서 그 나라에 판매를 하겠다는 것이죠. 이러한 전략이 어느 정도 맞아가고 있고 농심도 해외에서의 매출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이 신라면이 1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해외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해외 한국 라면을 좋아하는 그런 그 소비자들에게 한국에서 진짜 1등하는 라면이 어떤 것이냐를 보여주고 있죠. 물론 이게 해외에 나가는 것마다 그 나라 사람들 입맛에 맞춰서 약간씩 다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신라면이 계속 좀 매우는 쪽으로 가고 있고 해외에 판매되는 건 매운 게 약간 좀 덜하긴 하죠. 하지만 그만큼 외국인들 입맛에 맞춰서 잘 수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신라면 같은 경우는 고급화도 하고 있습니다. 신라면의 골드라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이제 거의 한 3,000원 가까이 되는 가격대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고급화된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해외에서는 더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의 매출 비중을 빠르게 늘려주고 있죠. 그런 면에 잘 보시고 특히나 이제 이 유럽 쪽에서 수출 전용 공장이 완공이 되면 여기서 판매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 즉 판매 자신이 있다는 부분을 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여기다 주주 환원을 또 강화하면서 연간 배당을 25% 이상 해주겠다고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오뚜기입니다. 네. 오뚜기 같은 경우는 이제 2등을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전형적으로 국내 내수만 하는. 그래서 이제 물론 대표 브랜드인 진라면이 우리 BTS의 그 진하고 이름이 같다고 해서 그 모델을 그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인천공항에 그 자기네 그 부스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이게 그 말 그대로 BTS의 인기와 함께 판매량이 엄청납니다. 그러면서
오뚜기도 드디어 수출길에 발을 담갔습니다. 그러면서 구미에 있는 공장에다가 수출용 공장을 만들고 거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그 선진국 시장에 내놓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 판매 범위는 미국, 베트남, 뉴질랜드 이 세 군데가 있던 곳에서 네 번째로 일본 도쿄에다가 판매 범위를 또 만들어서 일본 시장도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뚜기도 실적이 꽤 괜찮아지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내 라면 3사 모두 국내 실적은 좀 더디게 늘고 있지만 해외 쪽에서의 매출 비중을 꽤 빠르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라면은 수출주의 전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수출주로서의 이제 메리트를 다 받아갑니다. 우리나라 라면이 워낙 인기가 많아지니 그전에는 뭐 불닭볶음면만 팔렸다면 이제는 농심, 오뚜기의 라면들도 외국인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러면 뭐 탑픽 종목은 뭐 역시나 뭐 말씀 안 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삼양식품을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삼양식품은 전체 그 생산되는 라면의 80%를 해외에 갖다 팝니다. 이 말은 그 판 돈이 결국 달러로 들어온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6월 말일날 원달러 환율을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환차익도 꽤 많이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삼양식품은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상반기 때 삼양식품의 주가가 아주 죽을 썼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시장의 주도권이 반도체로 넘어가면서 모든 투자자들이 반도체 종목들만 살면서 이 라면이나 이런 쪽 식품주들이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소외되었죠. 그게 이제는 반도체 쪽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이런 식품 쪽으로 넘어오면서 실적이 좋은 이미 실적이 1분기 때 검증이 됐고 2분기 실적마저도 좋아질 것이라고 확실시되는 이런 삼양식품에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0만 원대부터 출발했던 주가가 이미 120만 원대까지 거의 20% 정도 올라 있고요. 이런 추세가 하반기로 꾸준히 이어지면서 이 삼양식품은 다른 그 증권사들의 레포트에 나오는 것처럼 200만 원대 초반 내지는 200만 원대 그 살짝 넘어가는 그 정도 가격대까지 연말에 우상향해서 갈 가능성이 높아진 종목입니다. 그만큼 이 삼양식품은 밀양 2공장의 가동률도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다음에 중국에다가 처음으로 해외 공장을 만드는데 그 중국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공장입니다. 그 공장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때문에 내년 실적마저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이 가장 쌀 때란 이유죠. 그런 면에서 가격은 122만 원, 이 언저리에서 매수가를 단가를 만드시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190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120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역시 뭐 라면 관련된 종목 중에 음식료 업종 중에는 탑픽으로 고를 만한 삼양식품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한동안 많이 쉬고 있었는데 요즘 삼양식품 주가 막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거든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살펴보고 좋은 자리 지금 122만 원 전후에서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는 라면 관련주를 봤고요. 다음 두 번째 돈 되는 섹터는 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장품을 보겠습니다. 자, 요즘 뭐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반도체 집중해서 이젠 약간 변하면서 경기 방어적인 성격도 있으면서 실적이 잘 나오고 수출이 잘 되는 그런 것들, 아까 뭐 라면도 그렇지만 화장품도 요즘 그런 부각을 많이 받고 있던데, 자, 파트너님 화장품주들은 어떻게 투자할까요, 저희가? 네, 여러분들이 이 화장품주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고 싶다면 네. 지금 당장 명동으로 뛰어가십시오. 네. 명동에 가보시면 우리나라 화장품 독립 브랜드들도 많이 있지만 거기에 그 싸게 파는 다나와인가요? 큰 건물이 있는데 네네. 거기엔 그 화장품 1층에 이제 화장품 싸게 파는 화장품들이 엄청납니다. 그 브랜드들이 대부분 대형 브랜드도 있고 중소 브랜드도 있는데 네. 여기에 외국인들이 어마무시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들어갈 때는 두 손 가볍게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여러 개의 뭐 그 쇼핑백들을 들고 나오면서 거기에 화장품들을 가득 채워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간 것들을 해외에 나가서 친구들에게 선물도 주고 하면서 이게 계속 해외에서 좋은 이미지로 한국 화장품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죠. 거기다가 우리 K 컨텐츠가 해외 뭐 넷플릭스를 통해서 뭐 지난주인가요?
우리나라 그 넷플릭스 글로벌 차트에서 TV 드라마 쇼 부분에서 네. 1등이 미국 그 드라마였고 2등, 3등, 4등이 모두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여성들의 아름다운 그 피부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어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열의 7이 여성분들이 있는데 외국인 여성분들이 우리나라 와서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올리브영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은 작년에도 수출로도 100억 달러 이상 하면서 프랑스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수출이 됐고 올해도 그 기록을 넘어가면서 올해는 프랑스까지 넘겨버릴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 화장품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이럴 때 화장품을 담아야 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우리 파트너님이 명동에 가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공교롭게 지난 주말에 명동에 갔었어요. 근데 정말로 올리브영 쇼핑백을 들지 않은 외국인이 없을 정도로 전부 다 이 화장품을 엄청나게 사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한번 피부로 느껴보시는 것도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화장품 종목들 빠르게 체크를 해볼게요. 어떤 종목 네. 보세요? 그 여러분들이 보시면 화장품 하면 일단 아모레퍼시픽입니다. 그 아모레퍼시픽이 예전에 중국에다가 엄청나게 많이 투자했다가 중국에서 한알령을 하면서 이게 팔리지 않고 재고로 쌓이면서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미 몇 년 전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구조조정도 하고 하면서 이제 중국에 대한 비중을 낮춰놓고 오히려 돈이 되는 미국이나 유럽 또 일본 시장 같은 돈이 되는 시장, 선진국 시장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었고 이게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북미 쪽은 요즘 장난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뭐 미국에 여행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얼타뷰티나 이런 오프라인 매장에서 한국 화장품이 없으면 전시할 게 없다고 합니다. 판매가 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그 신제품이 나오고 드라마, 뭐 K 컨텐츠를 통해서 소개된 화장품에 대한 뭐 PPL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뭐 글로벌은 전형적인 PPL로만 큰 성장하는 회사인데요. 이 PPL에 한번 노출돼 버리면 그날 매대는 완전히 싹쓸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한국 화장품에 대한 외국 그 관광객들이나 외국인 그 소비자들의 신뢰가 엄청 좋아졌죠. 그러면서 이 아모레퍼시픽도 북미 지역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M&A한 코스RX라는 이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가 올 1분기까지는 살짝 좀 부족한 모습을 보였지만 2분기부터는 확실하게 실적이 호전될 거라는 뭐 얘기가 나오면서 이엔 신뢰가 전체 1년간 따졌을 때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잘 보시고 아모레퍼시픽도 구조조정을 끝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LG생활건강입니다. 네. LG생활건강이 요번에 북미 매출에 있어서 이 중국 매출을 뛰어넘는 숫자를 공개했는데요. 2분기 매출에 있어서 북미가 2,058억 원을 했고 중국이 1,760억의 매출을 올리면서 북미 매출이 또 뛰어나게 늘어난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뷰티 부분에서 2분기 영업이익이 444억 흑자로 전환했고 그런 면에서 LG생활건강 최근 들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기존에 이 펀드 매니저들도 LG생활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그 긍정적인 인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숫자로 보여주면 그때부터 묻지도 따지도 않고 매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장품 중에 구관이 명관이라고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옛날에 대장주였던 이런 종목들이 다시 컴백했습니다. 지금 사야 할 타이밍이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전통 강호라고 할 수 있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을 소개를 해주셨고요. 뭐 이렇게 뭐 전통적인 강자도 좋은데 그럼 탑픽 종목으로는 어쨌든 또 요즘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많이 또 부각받는 종목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거 보세요? 네. 달바글로벌. 달바글로벌. 여러분 아시다시피 PPL로 큰 업체죠. 일본에서 달바글로벌이 그 말 그대로 사랑의 그 불시착인가요? 그 네. 드라마에 나온 여주인공이 사용하는 그 샘플 그걸 갖고 아주 대박을 쳤습니다. 일본에 대박을 쳤고 이번에 경영권이 넘어가면서 미국 시장에서 또 새로운 주인이 드라이버를 걸고 있죠. 그러면서 북미에서도 꽤 판매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달바글로벌은 신생업체이긴 하지만 이미 대장주 취급을 받고 있고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데요.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회사는 오늘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싸게 살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매수가는 23만 5천 원, 목표가는 35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20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장품주 또 앞서서는 라면 관련주 공략해 볼 타이밍이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김태현 파트너와 함께 했는데요. 파트너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